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신인간혁명 제9권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봉추 139페이지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이한 3월, 수도권의 고등부 부원회에서는 새롭게 2학년생을 중심으로 제2기의 부장과 그룹장이 임명되었다. 또 각 그룹에 반장을 세우기로 발표했다. 3학년생의 졸업으로 인해 실시하는 이번 인사는 고등부에 핵이 착실하게 구축되었기에 부원의 확대를 도모해 가기 위한 포진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에는 신입생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 신입생과 2월 이후에 입부한 멤버는 고등부 2기생으로서 결의서명을 하였다. 7월 10일에는 도쿄 료코쿠의 니시다이 강당에서 제8회 학생부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수의 고등부 대표도 참석했다. 그 석상에서 부의사장인 주조기요시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고등부장을 임명한다. 고등부장 우에노 마사야. 예.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참석한 고등부 부원들은 놀라 단상을 바라보았다. 이 고등부장의 탄생으로 전국에 조직화된 고등부 부원을 통합하여 책임지고 육성해갈 중심이 정해진 것이다. 우에노는 고등부 부원에게는 거의 낯이 익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26살이 된 남자 보관부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학생부 대표에게 한 어휘구전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다. 우에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회했다. 그의 친아버지는 우에노가 4살 때 폐결핵으로 타계했다. 그 후 어머니가 재혼하지만 그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의 여름까지 야마나시에 있던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인지 그는 요코스카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후에도 양아버지와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몹시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 양아버지가 이웃의 권유로 창각해 입회했다. 우에노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던 점도 있어 기독교에 매료되어 있었다. 또 양아버지가 독경을 하는 것이 창피했다. 양아버지를 절복한 이웃 사람들과 지역의 남자부가 찾아와 고등학생인 우에노에게도 신심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엔 저항감이 앞섰으나 나이도 어린 자신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신심의 훌륭함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진심과 성실함을 느낀 그는 차츰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 즈음 우에노 마사야의 어머니도 역시 신심을 할 의사를 굳히고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아들과 함께 입회하고 싶었다. 우에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는 어머니가 기뻐해 주신다면야 하는 마음에 입회했던 것이다. 그는 호탕하고 쾌활하면서도 상냥한 소년이었다. 우에노는 입회할 당시에는 좀처럼 진지하게 신심을 멸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 불법에 대해 양아버지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 차츰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양아버지가 그에게 털어놓았다. 지금 나는 신심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입회한 것은 너와 친부모 자식같이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우에노는 양아버지의 다정함을 느꼈다. 뜨거운 것이 가슴에 북받쳤다. 이 일을 계기로 양아버지와 우에노의 마음의 거리는 좁혀졌다. 이윽고 그에게 커다란 전환기가 닥쳐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고 만 것이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폐에 반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결핵이다. 순간 숙명이라는 말이 벼락처럼 그의 머리를 거세게 뚫고 지나갔다. 당신은 결핵이라 하면 아직도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우에노는 미래가 닫혀진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럴 때 남자부의 선배가 격려하러 와주었다. 우에노군, 지금이야말로 불법의 위대함을 알 때다. 진지하게 창제를 해봐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나도 응원할 테니 열심히 합시다. 우에노는 이때부터 맹렬한 기세로 창제를 시작했다. 수개월 후 폐에 있던 반점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신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병을 극복한 우에노는 게이오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에 들어가자 그 전에 막 탄생한 학생부의 일원으로서 학회활동에 뛰어다녔다. 학생부의 이론지인 제3문명의 제2대 편집장으로서도 수완을 발휘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회 본부의 직원으로서 세이쿄 신문사 기자가 되었다.
하지만 일과 학회 활동으로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폐결핵이 재발하여 부득이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며 거액의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에노 마사야에게는 의기양양하게 사인으로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닥친 시련이다. 그의 충격은 컸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심정이었다. 그때 양아모토 회장한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대실력을 불러일으켜 희망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에노는 양아모토 회장의 격려에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져서는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양아모토 선생님께 보고드리는 거다. 그날부터 오직 외골수로 창제를 시작했다. 마침내 결핵은 낫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양아버지의 빚도 친척의 도움으로 그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에노는 이전보다 더욱 다부지고 의기양양하게 광포의 뜰을 뛰어다녔다. 야마모토 신이시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신심을 시작하여 자신의 고뇌를 하나하나 극복해온 우에노라는 고등부 부원의 좋은 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고등부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학생부 총회 식수는 신임 간부의 포부로 이어져 우에노가 단상에 올랐다. 이런 영예스러운 학생부 총회 석상에서 초대 고등부장의 대임을 받았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다음 세대를 담당할 고등부에게 끝없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미래의 소중한 보배인 고등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고등부 부원들은 온몸으로 힘차게 박수를 보냈다. 우에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앞으로 고등부는 신심제일, 면학제일의 고등부 10만 명 구축을 목표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자주 나는 영법 구주를 위해 일본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저는 그 인재가 바로 고등부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신심을 근본으로 확실한 목표를 갖고 면학에 힘쓰는 10만 명의 고등부 부원을 결집할 수 있다면 미래를 담당할 인재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회 모든 고등학생에게 각자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호소하며 함께 고등부로서 결집해 가지 않겠습니까? 멤버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다. 고등부 부원의 수는 1965년 7월 시점에서 본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해도 아직 2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것이 마침내 부원 10만 명을 목표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7월 18일 도쿄 제6본부 회관에서 고등부장인 우에노 마사야를 중심으로 첫 그룹장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부원 10만 명 달성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을 토의하고 부원의 증가를 위한 싸움이 개시되었다. 고등부 부원들은 공부와 특별활동을 하는 속에서 틈을 내어 자신의 지구와 지부의 고등학생들에게 고등부 부원으로서 함께 활동하자고 호소해갔다. 지부와 지구라 해도 당시는 입회했을 때의 소개자의 지부, 지구에 소속되어 하나의 지구라도 멤버는 각지에 퍼져 있었다. 고등부 부원들은 고등학생이 있다고 들으면 전차를 몇 번이고 갈아타거나 자전거로 한두 시간이 걸려 가정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난 고등학생들의 대다수는 기뻐하며 고등부에 들어오고 싶어 했다. 세이쿄 신문과 같은 출판물이나 영화 세이쿄 뉴스 등을 통해 고등부의 활동을 알고는 멤버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입회했을 뿐 신심을 할 마음은 없다고 하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그럴 때면 멤버는 자신의 체험담이나 보고 느낀 것을 말하며 신심의 소중함을 힘껏 호소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정이 싹터 고등부 부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해 8월 10일, 11일에는 첫 시도로서 고등부, 중등부 대표자 학예 강습회가 실시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시는 모두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참석자와 기념사진도 찍으며 멤버를 격려했다. 더욱이 10일 저녁에 있는 전국 고등부 부원회에는 신심제일, 면학제일의 봉수 이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도 재차 고등부, 중등부 등산회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 고등부 부원회에서는 고등부가 학생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즉 이제까지 학생부 내의 조직이었던 고등부를
남자부, 여자부, 학생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보다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고등부를 학생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킨 데에는 다음과 같은 경위가 있었다. 신씨는 고등부 부원 가운데 특히 남학생에게는 가능하면 전원이 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었다. 만약 취직해야만 하는 경우라도 야학이나 통신교육으로 착실히 학문을 습득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것마저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 고등부가 학생부에 소속하게 되면 진학 희망자에게는 이점이 많겠지만 취직하려는 사람에게는 위화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씨는 장래의 진로와 관계없이 같은 고등부 부원으로서 함께 절차 탁마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씨는 그 의견을 청년부 간부에게 전하고 협의를 부탁하였으며 그로 인해 학생부에서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계 강습회 이틀째인 11일에 신씨는 10여 명의 고등부 대표와 간담을 나누었다. 나는 여러분이 구애받지 않고 면하게 힘쓰며 의욕을 갖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씨는 우선 다음 해인 1966년을 고등부의 해로 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의견을 물었다. 고등부 대표의 얼굴이 환해졌다. 야무트 회장이 고등부를 소중히 여기며 힘을 쏟아주고 있는 것은 모두 실감하고 있었지만 고등부를 학회의 새 테마로 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신씨는 고등부의 기와 배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다. 모두 대찬성했다. 마지막으로 신씨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가장 의의 있고 즐거운 조직을 만듭시다. 9월에 들어서자 고등부의 조직을 넓히고 호충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우선 방면의 고등부장, 부고등부장을 임명하여 지도 멤버에 포진을 붙였다. 여기에는 각 방면의 남자 청년부 최고 간부가 취임했다. 게다가 이제까지는 본부 단위로 부가, 총지부 단위로 그룹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조직 형태를 일부 발전시켜 총지부 단위로 부를, 지부 단위로 그룹을 만들었다. 획기적인 조직 확대와 충실이었다. 이로써 부원 10만 달성을 위한 진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고등부가 확대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한 9월 23일 소년부도 결성을 맞이했다. 이 시절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은 중등부에 소속되고 소년부는 1학년생부터 4학년생까지의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1967년에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6학년까지의 소년, 소녀를 소년부로서 새롭게 편성할 때까지 계속된다. 여하튼 이 소년부의 탄생으로 소년 중등 고등부라는 오늘날의 미래부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다. 10월 1일 저녁 무렵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이 하나둘 학회 본부에 모여들었다. 3층의 큰 해합실에는 선명한 녹색 깃발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깃대 끝에는 창 모양의 장식이 은빛을 발하고 있었다. 바로 고등부기이다. 하계 강습회에서 야모토 회장과 고등부 대표가 간담하는 자리에서 제작하기로 했던 고등부기가 마침내 완성되어 이날 수도권 지역의 부장들에게 수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등부는 하계 강습회 직후인 8월 15일에 있을 제11회 고등부 부원회에서 부기를 제작하기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멤버에게도 깃발의 도안을 모집하는 등 우에노 마사야 고등부장이 중심이 되어 검토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청년부 간부와 상의하여 최종안을 정했다. 깃발의 천은 녹색이었으며 중앙 부분에는 흰색으로 날개를 펼친 어린 봉황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상가학회 고등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봉황은 중국에서 예부터 귀하게 여겨온 상상 속의 길조로 인정을 베푸는 천자가 출현하는 전조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새라고 여겨왔다. 니스렌 대성인은 제경의 왕인 법화경을 봉황에 비유하시고 있다. 신씨는 고등부 부원이 다음 세대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것을 염원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봉추, 다시 말해 어린 봉황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또 깃발의 색을 녹색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신씨였다. 녹색에는 세잎의 상쾌함이 있으며 평화를 떠오르게 하는 색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세계로 웅비하여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구축해갈 고등부의 깃발에 녹색은 가장 어울리는 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국위 수여식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남자 부장 276명이 참석하였으며 약간 긴장한 얼굴로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5시가 지날 무렵 야마모토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신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함께 근행을 합시다. 여러분의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봉추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념하겠습니다. 근행이 시작되었다. 신이치의 독경의 젊은 약동감이 넘친 고등부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이윽고 부기를 수여하는 순간이 되었다. 이름이 불려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장에게 신이치는 고등부기를 건넸다. 신이치는 기를 수여할 때마다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열심히 분발하세요. 예. 맑고 건강하게. 예. 300명에 가까운 멤버에 대한 수여다. 얼마 후 길을 세워둔 곳에서 부기를 가져와 신이치에게 건네주던 순회 간부들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양복 차림을 한 신이치의 이마에도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의연했다. 생명의 세기를 박아 넣으려는 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계속해서 격려의 말과 함께 미래에 빛날 위대한 녹색의 부기를 수여했다. 봉추들은 신씨의 말에 원기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깃발을 힘있게 꽉 쥐어들었다. 그 눈에는 맹세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신씨는 그들의 표정에서 광선유포 인재로 하려는 맑고 깨끗한 결의를 느꼈다. 신씨는 그것이 기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또한 고맙기도 했다. 그의 눈에는 미래의 대공을 자유자재로 숨쉬며 날아오르는 큰 봉황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전원에게 부기 수여를 마치자 신이치는 의자에 앉아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의 은사는 도다 조세이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서가하신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또 제가 회장이 된 것은 1960년 5월 3일이고 그 취임으로부터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세 개의 부서에서 장래에 회장이 나와야 하며 왜냐하면 5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등부 부원을 제1진으로 하여 여러분의 후배인 중등부와 소년부가 제2진, 3진으로 그 뒤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부서에서 장래의 희망이 나와야 하며 또 나와주길 바랍니다. 또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것이 제 희망입니다. 참석자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세차게 흘렀다. 신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우리들과 대남공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노래여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에는 빨리 성장하여 주군을 섬겨라 나라를 위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여 이 말에 의탁하신 선생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가? 빨리 강포의 인재가 되어 창각의 중액이 되고 일본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주군에게란 이 가사에서 본다면 천황이 되겠지만 선생님께서 가지신 본래 뜻은 아닙니다. 불법에 실력하라. 대성인의 유명을 실현해가라. 민중에게 인류에게 실력하라. 그리고 세계를 동양을 또한 당연히 일본을 구제해가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빨리 성장하여라는 가사처럼 하루빨리 성장하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회장인 이상 여러분의 길을 열어 훌륭하게 광선유포의 총마무리를 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인 고등부 제1진의 간부인 여러분은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까지도 결속을 다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각회를 지켜주십시오. 학회원을 지켜주십시오. 민중을 지켜주십시오. 그와 더불어 강선유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포의 총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굳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현재는 제목을 착실히 부르며 어디까지나 면학제일로 해가야 합니다. 또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거나 한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학교 성적도 누구보다도 우수하며 건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색심불이라는 인간혁명의 기초를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이치의 말에는 고등부 보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논란과 감격으로 그 말을 생명 깊이 새겨갔다. 신이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리고 고등부 보원에 대한 지침은 11호로 대백년화 권도원에 봉추여 미래를 웅비하라는 제목으로 써두었습니다. 뜻밖의 환상이 일어나면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부기의 수여식은 감동 속에서 막을 내렸다. 아니 그것은 봉추들이 비상하는 개막이었다. 고등부 부기 수여식 2일 후인 10월 3일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제13회 고등부 부원회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단상에는 이제 막 수여된 녹색의 새 부기가 늘어서 있었다. 이 해합석상에서 우에노 마사야 고등부장은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집필한 봉추여 미래로 웅비하라를 소개했다. 미래를 목표로 하여 미래에 살아갈 젊은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광선유포를 달성해 갈 봉추들이다. 즉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학회의 희망이고 일본에 그리고 전 세계에 여명을 알리는 개혁종이다. 우리 고등부는 본문의 시대에 들어서 최초로 결성된 부였다. 따라서 급속한 대발견은 계곡의 물이 일거의 대하로 흘러나가는 것과 같이 실로 놀랄 만한 일이었다. 여러분이 이윽고 다음 사회의 다음 시대에 분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우리 학회에 젊고 강하며 청순한 생명의 약동이 넘치고 있는 한 영혼이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또한 입정왕국의 위협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학업의 영법 구주의 실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야마토 신이치의 기대는 절대적이었다. 이어서 종라미청의 원리를 제시하며 고등부 부원이야말로 진정한 봉추이고 학회의 미래를 담당하고 더욱더 발전시켜갈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에 맞지 않는다는 심정을 말했다. 더욱이 청춘 시절은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어서 10대, 20대의 노력과 정진에 따라 그 미래는 결정된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하물며 젊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니치란 대성인의 대불법을 수지한 여러분은 청춘 시절의 생활과 활동의 한 장면 그 자체가 귀중한 체험이며 동시에 장래를 위한 중요한 기초 만들기라는 것을 깊이 자각했으면 한다. 신실은 모두가 신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실천으로서 창제에 도전해 주기를 바랐다. 바로 거기에 위대한 지혜가 연마되고 생명이 풍요로워지며 건강한 몸으로 되어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신실은 그런 마음을 쓴 뒤 지금은 면학세일로 널리 그런 마음을 쓴 뒤 지금은 면학제일로 널리 지식을 구하여 장래 대성을 기약할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바이다 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는 고등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이로써 면학제일은 고등부의 영원한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낭독은 계속되었다. 현재 진학하려고 공부에 여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정시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힘든 가운데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사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에 진학하여 형설지공을 거듭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장에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격려를 보내는 신이치의 뜨거운 마음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묘법을 근저로 생애에 걸쳐 강한 신심으로 살아간다면 진실한 행복, 진실한 인생의 승리, 진실한 광포의 사명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어서 동난을 거듭하는 세계와 일본의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사상의 결연은 민중에게 신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증가는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실은 그런 마음을 쓴 뒤 지금은 면학제일로 널리 지식을 구하여 장래 대성을 기하게 할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는 고등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이로써 면학제일은 고등부의 영원한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낭독은 계속되었다. 현재 진학하려고 공부에 여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정시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힘든 가운데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사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에 진학하여 형설주공을 거듭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장에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격려를 보내는 신씨의 뜨거운 마음이 넘쳐오르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묘법을 근저로 생애에 걸쳐 강한 신심으로 살아간다면 진실한 행복, 진실한 인생의 승리, 진실한 강포의 사명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어서 동란을 거듭하는 세계와 일본의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사상의 결연은 민중에게 신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증가는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평화, 즉 세계 광포에 진력을 경주하여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나는 오늘날까지 전원을 다하여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고 닦아왔다. 또 앞으로도 개척해갈 결심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 순수한 신심을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계속 수지하여 진정한 학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선배가 심혈을 쏟아 구축한 기반 위에서 마음껏 흥미응비하고 난무해주기 바란다. 사회를 위해, 법을 위해, 자기를 위해 싸우는 젊은 지용의 보살로 훌륭히 성장해 가기를 우에노 마사야 고등부장이 봉치어 미래로 옹비하라의 낭독을 마치자 장례를 뒤흔드는 크나큰 박수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지표를 얻는 것은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과 같다. 참석자들은 눈앞에 양양한 희망의 대해원이 펼쳐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대백년화 11월호가 발간되자 전국의 고등부 부원은 이 건도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탐독했다. 그리고 많은 부원의 등에서도 반드시 낭독하여 모두가 암송하게 되었다. 봉수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너무나도 깊고 큰 사명을 자각해갔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신문 배달을 시작한 멤버도 있었다. 모두의 창제에도 한층 더 힘이 들어갔다. 멤버들은 서로 경쟁하듯 하나둘 맹렬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미래의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강하다. 그때 재능의 싹은 급속히 자란다고 해도 좋다. 지친 봉수어 미래로 옹비하라는 청년부 간부나 부모님들이 고등부를 더 깊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부 부원의 사명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학회의 보배다. 소중하게 육성하자. 그런 분위기가 학회 속에 흘러넘쳤다. 감동의 물결은 더욱 몰아붙이려는 듯 11월 7일에 열린 수도권의 고등부 부원회에서는 고등부 배치 제작이 발표되었다. 고등부원을 위한 부기 수요에 이어지는 야마토 신씨의 선물이었다. 이 11월 23일 제14회 청년부 총회 석상에서 중등부 소년부에도 각기 부서장이 탄생했던 것이다. 중등부장에는 가토 다케히사라는 30이 된 청년이 임명되었다. 그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네 형제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네 일을 제조하여 판매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 즈음 부모님이 학회에 입회하게 되었고 그도 3개월 후인 1952년 11월 신심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단념하고 가업을 도왔다. 하지만 그의 향학심과 구도심은 남달리 강했다. 1956년에 실시한 교육부의 임용시험에서 높은 실력이 인정되어 조사 강사를 뛰어넘어 단번에 조교수가 되었다. 이윽고 그는 본부 직원이 되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인품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CH는 그 훌륭한 인격이야말로 중등부를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가토를 중등부장에 임명했던 것이다. 한편 소년부장에는 모리나가 야스시가 임명되었다.
그는 학생부장인 와타리 고로 등과 함께 도쿄대학교 법학영 연구회에서 노다 조세이의 강의를 받은 멤버 중 한 사람이었다. 도쿄대학교 공학부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무역회사를 거쳐 학회본부의 직원이 되어 해외국장을 역임한 청년이었다. 모리나가는 겉과 속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성격으로 그에게서는 깨끗한 생명이 느껴졌다. 시인씨는 그것이야말로 소년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소년부장으로 추천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등부, 소년부의 차축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회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명의 눈을 떠라. 거기서 새로운 세기의 건설이 시작된다. 사명에 살아가라. 거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창조가 있다. 자기 사명을 다해 가는 속에 인간의 아름다운 깊은 맥동이 흐른다. 사명의 봉추가 비상하기를 바라며 고등부의 해라고 내걸었던 1966년 여명의 해가 밝았다. 1월 3일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대표의 등산회가 실시되었다. 이 일에 등산한 야마모토 신이씨는 고등부 부원들이 도착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신이씨는 고등부의 해의 출발은 전국 고등학교 대표들과 함께 장식하고 싶었다. 맑게 갠 하늘에 당당하게 우뚝 솟은 아름다운 후지산이 젊은 봉수들을 맞이했다. 신이씨는 일행이 도착하자 대객션 앞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멤버의 성장을 염원하며 히말라야 삼나무를 식수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고등부 부원회가 실시되었다. 이 부원회에는 중등부 소년부도 참석하여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회합이 되었다. 이 석상에서 신이씨는 이제 막 완성된 고등부 배지를 고등부 대표에게 수여했다. 고등부의 배지는 남다른 회색 빛깔의 은, 여자는 총동으로 둘 다 표면에는 봉수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에 고라는 녹색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이후 전국 고등부 부원의 학생부 기시나 가슴에는 이 배지가 찬란히 빛나게 된다. 멤버는 그 배지를 단다는 것에서 다음 세대를 담당해 갈 젊은 리더라는 긍지를 느꼈다. 전국 고등부 부원에는 간부들의 인사가 끝나자 신이치의 지도로 이어졌다. 신이치는 입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제1부로서 1971년 1월 3일 즉 5년 후인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모두 기뻐하며 큰 박수로 응답했다. 앞으로 5년간 각자가 다양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하지만 한 사람도 태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신심강성하게 훌륭히 성장해 가주기 바란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활동을 시해해 가겠습니다. 그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꼭 만납시다. 젊은 동지의 성장에는 희망의 지표가 필요하다. 지향해야 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발걸음에는 큰 힘이 들어간다. 청춘 시절의 5년이라는 세월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황금과도 같은 나날이다. 그 후 인생의 10년, 20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야마모토 신이씨는 5년 동안 모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싶었다. 신이씨는 5년 후인 1971년 1월 3일 약속을 지켜 멤버와 재회했다. 그리고 멤버들의 성장을 칭찬하고 5년 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5년마다 서로 모일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전국 고등부 부원에서 신이씨는 정의, 친절, 용기 등 일체는 신심의 두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강성하게 신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신이치의 지도가 끝나고 우에노 마사야 고등부장 등의 지휘로 고등부가 등 몇 곡의 학회가를 합창했다. 부원회는 이것으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편품 자학에 근행을 합시다. 여러분의 대성장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성장을 바라는 신이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감개무량했다. 근행 창제가 끝나고 신이치가 뒤를 돌아보자 장내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선생님, 학회가 지휘를 해주십시오. 그 말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하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모두의 큰 박수가 메아리쳤다. 고등학생다운 거침없는 주문이었다.
신씨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 전에 부의사장을 비롯한 최고 간부도 와 있으니 지휘를 부탁드립시다. 몇 사람의 최고 간부들이 차례로 학회가를 지휘했다. 그리고 신씨가 일어섰다. 그럼 무슨 노래를 할까요? 다케시 부시를 부탁드립니다. 장내에서 힘찬 목소리가 울렸다. 신이치는 노랫소리와 손뼉에 맞춰 다케시 부시를 주의했다. 용감하고 씩씩한 동작이었다. 신이치가 지휘하는 것을 처음 보는 멤버도 적지 않았다. 지휘가 끝나자마자 한 곡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좋아요, 지휘하지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다시 신이치는 지휘를 시작했다. 봉추들은 마음껏 손뼉을 치며 힘껏 소리내어 노래를 불렀다. 두 곡이 끝나자 또다시 한 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는 쉴 틈도 없이 세 곡을 지휘했다. 간부들은 끝없는 고등부의 요청에 조마조마하기 시작했다. 고등부장인 우에노 마사야도 모두에게 만약 야마모토 선생님이 무리를 하셔서 몸 상태가 나빠지기라도 한다면 어쩔 셈인가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신이치가 그 요청에 응하여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상 못하게 할 수도 없었다. 다시 건아의 노래를 지휘해 주십시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이치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채를 높이 들고 바로 지휘하기 시작했다. 광선유포의 총마무리를 부탁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그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당당한 봉황을 연상시키는 지휘였다. 자신들의 요청에 몇 곡이고 지휘를 해주는 신이치의 모습을 보며 멤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열창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 부원에는 참석자에게 생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신인간혁명 제9권 봉추 168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